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앱들이의 자율주행 진흥연구실의 실장을 맡고 있는 민경호입니다. 오늘 이투이 자율주행 기술 동향이랑 저희 앱투리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글로벌하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인지 예측 판단의 기술들이 지금 이투이랑 비전 랭귀지 액션이라는 모델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이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셋 기반의 모방 강화 학습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기술은 굉장히 많은 기술의 융합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V2X 인프라부터 OTA 업데이트하는 기술, 그리고 슈퍼컴퓨터, 로컬라이제이션, 매핑, 이러한 기술들이 다 융합되어야지만 자율주행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가기 위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제 아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롱테일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그러니까 레어한 어떤 시나리오까지 커버할 수 있는 롱테일 프로그램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발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는 주요 탑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VPR, ECCV, ICCV 등의 학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이제 그 탑 컨퍼런스에서 대부분 이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작년 이제 CVPR에 발표되었던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된 키워드를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랭귀지 모델, 그리고 가우시안 스플래팅, 디퓨전 모델,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E2E 기술, 그리고 이제 VLM, VLA 기술, 그리고 시뮬레이션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빠르게 변화되면서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은 결국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글로벌하게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웨이모 데이터셋이랑 알고버스 데이터셋, 그리고 누신즈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 데이터셋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왼쪽 위에를 보시면 2020년 초반 19년도부터 데이터를 공개를 했고, 대부분은 이제 퍼셉션, 인지랑 관련된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모션 데이터셋으로 변화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E2E 데이터셋으로 공개를 해서 다양한 챌린지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웨이브도 비전 기반의 E2E 드라이빙에 관련된 챌린지 대회, 그리고 시나리오 제너레이션 하는 챌린지 대회를 개최를 했고, 아래쪽 보시면 결국엔 이제 롱테일 프로그램을 해결하려면 엣지 케이스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번 챌린지 대회에서는 또 웨이모가 이런 엣지 케이스 데이터셋도 양은 많지 않지만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자율주행 하는데 굉장히 많은 새떼가 갑자기 날아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야간 환경에 이제 동물이 갑자기 뛰어드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전방에 스쿠터를 타고 가는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마라톤 대회 때문에 이제 도로가 비정형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커딩, 그리고 역주행하는 이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상황에서 누가 자율주행을 더 잘하는지 그런 챌린지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챌린지 대회를 조금 더 이제 변화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는 2020년도 초부터는 주로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트래킹, 그리고 프리딕션 기반으로 챌린지 대회를 개최를 했다면, 22년도, 23년부터는 이제 인지가 아닌 플래닝 쪽에 챌린지 대회를 많이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트라젝토리를 정확하게 만드는지 그런 쪽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뉴럴 플래너라는 모델에 대한 챌린지 대회, 그리고 이제 E2E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왼쪽 아래 보시면 오토노머스 그랜드 챌린지랑 이제 웨이모 챌린지를 개최를 했는데, 이제 오픈 드라이브 랩의 챌린지 대회에서는 챌린지 대회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시간 정도 되는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고, 카메라와 라이다 데이터셋을 함께 공개를 하고, 레이블링 된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웨이모는 약간 좀 다르게 총 27시간 데이터를 공개를 했지만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오픈 드라이브 랩은 참가자들이
인지에 대한 백본 네트워크의 성능을 학습할 수 있는 친절한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인지의 높은 성능의 백본을 갖춘 자들만이 참가를 하도록 챌린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 챌린지 대회는 우리나라 한양대랑 라이트 플러스가 3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E2E 자율주행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우리가 흔히 인지 예측, 판단, 제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기술들에서 이제 룰 기반의 한계,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녀석이 주로 이제 룰 기반으로 동작을 했고, 룰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인지 예측 판단의 개별 모듈들의 성능이 아무리 높아도 전체 주행 성능은 높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E2E 통합 모델 아키텍처로 발전을 했고, 모방 강화 학습으로,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학습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분리된 모듈 구조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인지 성능이 높아도, 그리고 이제 판단의 성능이 개별적으로 높더라도 성능의 향상은 이제 한계가 있고, 대신 이제 E2E 아키텍처에서는 초기에는 학습 성능이 낮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성능은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대규모 주행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테슬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25km, 화웨이는 뭐 7.7억 km 이상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E2E의 어떤 성능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지표인데, L2라는 이제 경로의 정확도, 그리고 콜리전 레이시라는 도로 경계성, 그리고 객체와의 충돌 확률을 이제 평가하는 지표인데, 왼쪽 표에서 보시면 E2E를 적용한 모델이 그렇지 않은 모델에 비해서 성능은 월등하게 높다, 확실히 높다, 그렇게 이제 입증이 이미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 발전을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스테이지를 0부터 이제 4까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0 스테이지는 대부분의 이제 인지 판단, 뭐 예측 제어에서 이제 인지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당연히 적용이 되었겠죠. 그래서 인지가 적용된 부분이 이제 스테이지 제로입니다. 주로 이제 태스크별, 예를 들면 신호등행 시 객체 검출별로 인공지능 모델이 별도로 있었다. 그렇게 데이터 만들고 학습해서 동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스테이지 1은 이제 트랜스포머 BEV 퍼셉션이라고 해서 센서 기반의 이제 인지에서 어떤 공간 버다이뷰라는 공간 구조 기반의 이제 인지로 변화하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이제 판단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가 변화를 했고, 그리고 스테이지 2는 기존에 이제 뭐 룰 기반의 어떤 판단이었는데, 그 판단을 이제 뉴럴 플래너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3부터 이제 엔드-투-엔드 기술이라고 부르고, 스테이지 4에서는 멀티모달 E2E라고 해서 이제 언어 모델을 적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율주행하는 인공지능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3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스테이지 4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웨이모, 첼레 또 알파마요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시사점을 보시면 테슬라는 E2E를 적용하면서 기존의 프로그래밍 코드 90%를 이제 없애버렸고, 웨이모는 뭐 열심히 또 모듈러 기반으로 성능을 굉장히 끌어올리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미나이 언어를 활용해서 이제 멀티모달 E2E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또 약간 올 초에 또 알파마요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이제 알파마요 모델에 학습할 수 있는 VLA 데이터셋 벡터라이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중국은 화웨이, 리오토, 비아기 등등이 굉장히 많은 대규모 스케일 기반의 E2E 상용화를 가속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어떤 이 E2E의 데이터 이제 발표에 따라서 모듈형은 이제 종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 역시 현재는 이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 E2E 기술을 양산 적용해 하려고 지금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공개를 통해서 이제 올 초에 이제 발표되면서 모델과 이제 데이터셋을 공개하면서 OEM에 확장하려는 굉장히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 이제 아키텍처별로 사실 또 이제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셋 말씀드리면, 이제 스테이지 0에 해당하는 이제 퍼셉션 데이터셋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태스크별 레이블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씬별로 어떤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신호등 레이블, 뭐 동적 객체 레이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서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스테이지 2에 해당하는 이제 모션 데이터셋은 정지 프레임이지만 이제 스테이지 2부터는 이제 영상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20, 30조 정도 되는 세그먼트의 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션 데이터셋은 이제 에고의 움직임과 주변 차량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플래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E2E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는 전방위 센서는 이제 반드시 필수이고 여기 들어가는 레이블링 데이터는 인지를 위한 데이터셋과 플래닝을 위한 트래젝토리에 대한 레이블링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E2E부터 전방위 센서의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물티모달 E2E 같은 경우는 E2E 더하기 이제 언어로부터 추출된 이제 텍스트 정보가 함께 학습에 활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E2E 데이터셋은 사실 많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챌린지 대회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웨이모는 2000씬 그리고 루신드 1000씬, 알고버스는 1000씬 정도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2E가 이제 발전이 이제 그림에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E2E라는 키워드는 2016년도에 이제 웨이모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기술의 발전의 한계, 그러니까 컴퓨팅 리소스의 문제, 그리고 이제 모델 아키텍처의 어떤 발전의 한계로 약간 연구가 주춤되었다가 23년, 4년부터 이제 오픈 드라이브 랩의 유니에이드라는 모델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그리고 테슬라가 FSD 버전 12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연구가 트리거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E2E 연구가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좀 나뉘어져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주변 어떤 상호작용을 보고 모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시뮬레이터가 미래 상황의 변화를 예측을 해서 다양한 트래젝토리를 이제 생성해서 그 중에 최적의 트래젝토리를 뽑아서 최적 행동을 결정하는 이제 월드 모델이라는 이제 기법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유럽의 이제 웨이비라는 회사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언어와 그리고 의미의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주행 상황에 대한 의도를 추론을 해서 최종 행동을 결정하는 이제 VLM,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이제 연구가 크게 두 축으로 좀 나뉘어져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장표인데 앞서는 이제 연구의 발전의 패러다임이라면 이 장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E2E의 기술의 접근법을 좀 구조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E2E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카메라 온리, 비전을 입력을 해서 액션을 도출하는 모델인데 그래서 비전 액션 모델에서는 테슬라와 같은 이제 E2E 모델, 그리고 말씀드렸던 월드 모델이 있고 입력이 비전과 이제 랭귀지인 경우는 이제 비전과 랭귀지를 통해서 액션을 도출하는 모델은 조금 알파마이오가 이제 생기면서 조금 이제 두 축으로 나누고 있어요. 기존의 엔드-투-엔드 VLA 모델과 이제 듀얼 시스템 VLA 모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사실은 이 이제 랭귀지라는 녀석이 해주는 역할이 이제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면서 어떤 이제 추론 과정을 이제 풀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존의 이제 E2E VLA 모델 같은 경우는 최종 행동을 뽑지만 그 뽑아진 그 행동이 어떤 언어 정보를 이용한 어떤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 익스플리시트한 어떤 체인이 연결되지 않은 그래서 단순히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 정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라면 이제 알파마이오에서는 이를 좀 명확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2에서는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추론을 하고 그 추론된 결과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1에서는 액션, 메타 액션을 뽑고 트라젝트를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분리를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자율주행을 하는 모델로 이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키플레이어는 이제 테슬라랑 이제 엔비디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는 21년도에 이제 AI 데이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카메라 8개의 히드라넷을 이용해서 벡터 스페이스라는 어떤 기하 공간 구조를 기반으로 분리된 뉴럴 넷 플래너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했었죠. 이제 여기 이때 당시만 해도 룰 기반 이제 플래닝을 활용을 했었고 22년도, 23년도에서는 기존의 이제 벡터 스페이스 방식을 영상 피처 기반의 이제 BEV 트랜스포머로 조금 더 효과적인 구조로 또 변환을 했고 그리고 아큐펀시 네트워크라는 어떤 모델, 백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플래닝과 컨트롤을 하나의 이제 E2E 모델에 통합해서 하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했고 24년도에 FSD 버전 12를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테슬라는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온리 8개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HD맵 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컴퓨팅 자원은 당연히 있을 테고 자율주행 차량에서 출연하는 하드웨어 4.0에서는 500톱수 정도의 성능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파마이오가 이제 올해 공개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엔비디아 알파마이오는 이제 리전 액션 얼라이먼트 기반의 E2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존의 E2E 모델은 이제 명시적인 추론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패턴 기반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롱테일 시나리오에 조금 약하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지 않고 답을 외운다. 그래서 이제 패턴 기반의 학습을 하기 때문에 롱테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야 된다. 뭐 그런 한계점이 좀 있고, 기존의 VLA 모델은 이제 텍스트를 생성해서 이 텍스트를 이제 추론 과정에 활용을 하지만 최종 행동을 결정하는 이제 구조에 이 텍스트가 실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단점이 있고, 이때 활용된 데이터셋은 이제 우리가 리전이라고 하는데 이 추론 과정과 액션 사이에 명시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단순 뭐 익스플레인을 위한 뭐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약간 좀 한계점이 있다. 그렇게 그런 이제 기존의 상황을 이제 알파마이오가 인간적으로 구조화된 추론 결과로부터 행동을 도출하는 이제 모델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셋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COC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인 오브 커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영상, 전방위 영상과 이제 텍스트, 언어 모델로부터 추출된 텍스트를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커즈에 대한 모터사이클이 이제 커딩을 하니까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마주오는 차량 때문에 약간 이제 왼쪽으로 시프트 주행을 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액션을 도출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제 전방위 공간적인 어떤 영상과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이제 하이레벨 커맨드를 입력으로 인코드를 통해서 이제 백본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인과관계의 어떤 레프리젠테이션 모델을 생성하고 이 백본으로부터 이제 리즈닝 그리고 리즈닝의 아웃풋을 입력을 받아서 메타 액션을 도출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트라젝토리를 도출하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가져가고 있고, 학습할 때는 이제 강학습을 통해서 도출된 이제 트라젝토리가 어떤 이제 리즈닝 과정과의 어떤 불일치할 경우는 이제 페널티를 줘서 조금 더 이제 온라인을 강화시키도록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셋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 한 70만 신 정도 데이터셋이 공개가 되었고, 볼륨으로는 100TB 정도 되고, 데이터셋은 이제 오토레이블링, 이제 룰 기반의 디텍터를 통해서 어떤 이제 커즈에 해당하는 이제 키프레임을 추출하고, GPT-5 언어 모델을 통해서 디스크립션에 대한 이제 레이블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휴먼 레이블링을 통해서 비교를 해서 한 92% 정도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델과 데이터셋은 공개가 되었지만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을 할 수 있고 상업용으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제 전체가 다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습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파라미터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아서 향후에 어떻게 또 공개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책 현황을 조금 혹시나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정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 운행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제 임시운행 허가라고 이제 면허를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면허를 통해서 일반 공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존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무인 인증 제도가 지금 현재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전석을 비우고 좌회전하는 거, 테스트를 하는 건 이제 불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무인 인증 제도가 이제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성능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5,000km를 주행했을 때 운전 전환 횟수에 대한 어떤 제약, 그리고 이제 안전장치 이중화, 그리고 원격 주행을 하기 위한 실시간 완전 영상 전송, 이런 성능 높은 성능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제도가 자율주행 자동차법입니다. 그래서 상용화 촉진을 하기 위한 법률이고, 이 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운송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ICT 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ICT 기업이 합법적으로 요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구가 이제 34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도 굉장히 많고 광주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34개의 지구에서는 대부분 고속노선, 대표적으로 버스 같은 이제 서비스, 그리고 이제 수요응답형, 그리고 조금 더 진보된 로보택시 형태로 서비스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아키텍처에서 이제 스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아직까지는 인지의 인공지능을 적용시켜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생태계 측면에서는 이제 서비스와 이제 양산차를 조금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서비스 생태계에는 이제 플레이들이 보시는 이러한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한 10군데, 10개 이상 정도 되는 기업들이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산차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고의 체집 문제, 그리고 그런 측면 때문에 레벨 3 이상을 가지 못하고 E2E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레벨 2 플러스에 한해서 E2E 기술을 이제 적용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저희 애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러니까 인공지능 아키텍처 발전 방향에 맞게끔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애들이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서비스는 하지 못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은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모듈러 방식의 기술은 이미 갖춰서 이제 기술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이제 플래닝단에 적용되는 스테이지 2에서는 강화학습 기반의 뉴럴 플래너라는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방위 센서 데이터로부터 이런 모션에 대한 데이터셋을 이제 추출을 자동으로 추출하겠죠. 오토 레이블링을 통해서 추출을 하고, 이 오토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10초, 20초 단위로 슬라이싱을 해서 그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셋을 로그 리플레이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학습을 해본 결과입니다. 왼쪽은 모방 학습으로 이제 학습을 한 이제 베이스라인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 베이스라인 모델을 가지고 강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200회 에폭으로 학습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강학습의 이제 리워드는 안전성, 효율성, 승차감, 복규 순수와 해당되는 어떤 매트릭을 적용을 해서 했고, 현재로는 글로벌 공개된 데이터셋 600기가 정도로 이제 학습을 했고, 지금은 이제 국내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간의 차이는 명확하게 좀 잘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이 조금 더 강학습을 적용해서 이제 성능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모델이 기존의 자율주행 이제 인지 판단 제어에서, 판단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여러 단계가 있죠. 리스크 이블레이션, 그리고 태스크 플래닝, 로컬 패스 제너레이션,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걷어내고 인공지능 모델로 동작하는 그런 아키텍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E2E입니다. 저희 애들이도 이제 E2E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국내의 데이터셋을 현재 이제 구축하고 있고,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지금 이제 모델의 이제 학습을 이제 해보면서 데이터 검증도 하고 성능 검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E2E 데이터셋을 보시면 카메라와 라이다 데이터셋으로부터 이제 오토 레이블링을 통해서 왼쪽에 보시는 전방의 카메라 6개의 3D 객체와 그리고 레인에 대한 이제 오토 레이블링을 통해서 레이블링된 E2E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데이터셋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데이터 간의 어떤 정합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그러니까 3D 라이다의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2D 이미지에 정확하게 온라인이 맞는 프로젝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HG 맵 또는 디텍션된 레인의 어떤 정보가 정확하게 역시 2D 카메라에 이제 정합이 되어야지만 학습의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E2E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른쪽은 저희들도 뭐 H200 고성능 GPU가 없어서 지금은 블랙웰로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을 하고 추론이 카메라 6개만으로 트라젝토리를 출력하는 이제 E2E 모델을 학습을 해본 사례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는 이제 모으면서 학습을 해서 성능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E2E 기술 개발, 저희 이제 애들이는
주로 과기부의 이제 R&D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앞서 강학습 뉴럴플래너 기술 그리고 E2E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 E2E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제 E2E 데이터 규격 정의서라는 기술 문서를 이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 문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E2E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뭐가 핵심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셋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규격 정의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수집 가이드라인과 학습 데이터셋 규격으로 되어 있고, 수집 가이드라인에서는 센서 구성부터 동기화 그리고 디스큐잉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방법들 좀 나열되어 있고,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은 필드 타입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초안 문서를 만들었고, 이 문서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E2E 데이터셋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셋이 있어야 하고, 국내 단일 기업이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초기에는 이제 정부 주도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규격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기업 간의 어떤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이 규격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표준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2E 데이터셋을 이제 컴퓨팅 학습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데이터와 그리고 자원이 필요한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8개 기준으로 대략 하루에 4TB이고 1년이면 800TB의 로 데이터가 모아지고, 이 로 데이터로부터 학습 데이터셋은 이제 대부분의 로 데이터는 버려지는 데이터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직진 주행 데이터셋은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버려지고, 효율 한 4% 기준으로 1년에 한 24TB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100대 차량이라면 1년에 모이는 데이터셋이 약 2800TB이면 GPU H200 32장으로 학습을 하면 한 이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많은 GPU로 그리고 에폭도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되려면 한 3회 정도의 에폭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또 VLM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트래젝토리까지 추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씬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메타 액션을 추출하는 것까지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클립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해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영상은 전방에 공사 구간을 인지를 해서 왼쪽으로 차선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메타 액션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 E2E라면 패턴 학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씬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떨어지면서 패턴으로 학습을 통해서 회피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모델을 적용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맥락 기반의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른쪽은 악천후 환경에서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도로의 어떤 컨디션이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이 오고 노면이 젖어 있기 때문에 속도를 20-30% 감속해야 된다 라는 어떤 메타 액션을 추출하는 이런 VLL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룰 기반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해왔고, 저희들이 인지와 예측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 단일 기간으로 제일 많은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고, 두 차례 이제 과기부와 함께 챌린지 대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 대부분 이제 재작년 작년 한 150팀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 이제 올해는 한 7, 8월 정도에 이제 리더보드를 오픈할 계획인데, 그때는 E2E와 뉴럴플래너 분야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룰 기반의 이제 아키텍처이지만 이제 높은 악천후 환경에 강인한 센서 처리 기술, 그리고 태스크 기반의 어떤 다중 센서를 융합해서 하는 이제 소타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차량에 적용해서 이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 시범지구 서비스에서 전기버스 2대를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를 해서 현재 3월까지, 이번 달까지 무상, 그리고 4월달부터는 유상 전환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아이오닉5 차량, 그리고 운전석이 없는 B타입 차량을 경기도 화성 리빙랩에서 실증 서비스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대충 시간을 맞춰서 한 거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